음바페가 사우디에 연봉 1조 원을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도 음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한 6년째 레알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자, 근데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음바페는 왜 이러는 거야? 궁극적으로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거야? 오늘은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라스카라.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황은 대충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음바페가 파리랑 계약을 안 하고 FA로, 즉 자유계약 선수로 레알에 갈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파리가 이적료를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개빡쳤다. 그래서 음바페를 2군에다가 처박아두고 아시아 투어 안 데려가고 계속 벤치에 앉힐 거라고 겁주다가 개막전 때 경기력 안 나오니까 1군으로 바로 콜업했다.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음바페는 왜 6년 동안 양팀 사이에서 간을 오지게 보는가? 자,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넘어서 글로벌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사실 음바페가 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싹 보면 페더러랑 르브론 제임스가 했던 거랑 굉장히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페더러랑 르브론이 추구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아이콘, 사업가, 장기적인 수익입니다. 저희 키워드별로 하나씩 알아보면서 그 두 선수와 음바페의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글로벌 아이콘. 자, 음바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고 싶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베컴 같은 느낌. 솔직히 베컴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축구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아이콘이었죠. 바페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로저 페더러를 벤치마킹 하는 거죠. 자, 페더러는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하나였던 건 당연하고 최고의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광고나 후원 같은 상업 계약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게 페더러예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예요. 요 두 선수가 자기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페더러가 어떻게 그렇게 상업 계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급진 이미지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나 후원 계약을 할 때 약간 싸구리 느낌 나는 기업은 다 제끼는 거야. 그리고 겁나 고급진 기업만 아주 소수로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점점 더 고급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도 더 비싸게, 더 오래 받아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고급진 이미지를 갖게 되면 글로벌 아이콘 되기도 쉬워지죠. 럭셔리 브랜드의 모델이면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엄청 높아질 거고 미디어에 노출될 때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선망하게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음바페도 똑같이 가요. 자, 음바페의 개인 웹사이트에 가보면 파트너 기업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나이키, 그리고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 선글라스 브랜드 랭킹 2위 오클리, 다 겁나 고급진 브랜드. 자, 그런데 네이마르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파트너 기업이 무려 17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감자칩이라든가 온라인 포커라든가 막 고급지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브랜드들도 껴있어요. 음바페랑 네이마르랑 서로 전략이 다른 거지. 왜 음바페는 사우디에 안 가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에 갔는지 좀 느낌이 오죠? 자, 음바페는 자신의 고급진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월드컵 때도 MOM을 받았을 때 이 버드와이저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버드와이저 로고를 일부러 가렸어요. 그러니까 음바페는 저 맥주 광고 따위 안 해요. 이런 거죠. 또 재밌는 거 저기 보시면 음바페가 위블로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요것도 페더러가 우승할 때마다 손목에 롤렉스 차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고급진 이미지로 가서 글로벌 아이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페더러, 르브론, 음바페 모두 다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글로벌 아이콘의 덕목이니까. 물론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업가. 자, 음바페는 또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물론 페더러도 은퇴하고 나서 에이전시 차리고 운동화 스타트업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사업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해가고 있는데 르브론은 사업한 지가 오래됐어요. 영화나 다큐 만드는 프로덕션 차렸지, 컨텐츠 플랫폼 만들었지, 마케팅 에이전시 차렸지, 거기다가 투자도 영리하게 잘해요. 닥터드레의 비츠 헤드폰에 투자해가지고 비츠가 애플에 팔릴 때 한 400억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르브론은 진짜 사업적 감각이 있는 게 리버풀이랑 보스턴 레드삭스를 소유한 팬웨이 스포츠 그룹에다가 자신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다 넘겨요. 그리고 팬웨이의 지분을 받아. 그래서 리버풀이랑 보스턴 레드삭스의 공동 구단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예를 들면 리버풀하고 르브론하고 콜라보해가지고 유니폼 낸 거, 그게 파리 생제르맹이랑 조던이랑 콜라보한 거를 벤치마킹한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사업적으로 감각이 있다니까. 이렇게 르브론은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음바페가 르브론을 조금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작년에 지브라 밸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나 다큐를 만드는 프로덕션이에요. 르브론도 사업 시작하고 나서 거의 제일 처음 차린 게 프로덕션이었거든요.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남한테 저작권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작사를 차린 거지. 음바페도 프로덕션
차린 거 보니까 이제 사업 제대로 시작하려나 봐. 그리고 보면은 르브론이 차린 프로덕션이랑 음바페 프로덕션이랑 비전이 비슷해요. 둘 다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바페의 프로덕션이 NBA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 또 음바페가 NBA를 굉장히 좋아하고 르브론 제임스랑 친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따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르브론이 선수 생활 초기에 원래 있던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 친구들이랑 에이전시를 직접 차립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기랑 친구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근데 음바페도 자기네 가족들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회사를 직접 차렸어. 아이고,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장기적인 수익. 자, 페더러, 르브론, 음바페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장기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단타로 큰돈 확 땡기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야. 사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아이콘 그리고 사업가가 되려는 것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페더러도 보면 나이키랑 오랜 관계를 마무리하고 유니클로랑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유니클로는 막 엄청 고급진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계약을 한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나이키는 페더러가 선수 생활 할 때만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유니클로는 선수 생활이 끝나고도 돈을 계속 주겠대. 그러니까 유니클로랑 계약한 거죠. 자, 르브론도 마찬가지예요. 르브론이 고등학생일 때 리복이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제안했답니다. 근데 르브론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더 적은 금액으로 나이키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키랑 평생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음바페가 사우디의 연봉 1조 원을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음바페가 사우디에 간다? 그러면 뭔가 돈에 굴복한 선수가 되잖아. 지금 전성기인데. 그러니까 당장의 유혹을 꾹 참고 자기의 네임밸류를 올려서 장기적으로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조던이 자기 이름값이 있으니까 에어 조던이 아직도 잘 팔리죠. 작년에도 한 3,400억 벌었다는데. 자, 정리하면 음바페는 페더러와 르브론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아이콘, 사업가, 장기적인 수익이다. 자, 그런데 음바페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초상권을 100% 소유하는 거. 레알 마드리드와 초상권. 자, 작년에 음바페가 레알에 가려고 할 때 협상에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이 초상권이었습니다. 레알은 예전에 갈락티코 때부터 선수를 영입하면 그 선수의 초상권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베컴이 아디다스랑 계약을 해서 거액의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레알이 갖는 거야. 그래서 갈락티코 중에서도 특히 베컴이 오니까 레알이 돈을 쓸어 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5대5 계약을 처음으로 깬 게 바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6, 레알이 4를 가져갔대요. 워낙 월드스타니까 호날두가 더 많이 가져간 거야. 자, 그런데 음바페는 초상권 100%를 요구하네. 왜? 레알 가서 챔스 먹고 발롱도르 받고 선수로서의 가치가 정점에 이르면 그때 글로벌 아이콘 돼야죠. 여러 가지 사업해서 자신만의 대기업 만들어야죠. 그런 작업을 쓱 해야 되는데 초상권 100%를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레알한테 수익을 나눠줘야 된다고. 음바페와 음바페 가족 내 입장에서는 빡치죠. 아니, 레알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은 특정 구단보다 선수 한 명의 힘이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선수의 인스타 팔로워가 구단보다 많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 이름 내세워서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구단이 초상권을 가져간다? 아, 좀 성가시죠. 거기다가 음바페가 초상권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소속팀인 파리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과도 초상권 갈등이 있었어요. 막 영상 내려달라 그러고 사진 촬영 거부하고. 자, 근데 레알도 음바페한테 초상권 100% 주는 건 빡세죠. 왜냐면 100% 줘버리면 다른 선수들도 다 100%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레알은 뭐 먹고 살아? 그걸로 지금까지 얼마나 쏠쏠하게 벌었는데. 물론 레알이 작년에 음바페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100%를 보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더라고. 진짜로 몇 퍼센트를 보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여름에 음바페의 행동을 보고 레알이 FA로 오면 초상권 100% 주겠다고 보장을 했나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니, 초상권이 아니면 음바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6년 동안 함께한 구단한테 이적료 한 푼도 안 주고 FA로 굳이 가겠다? 뭐 충성 보상금으로 1년에 1,000억씩 받는 거? 음바페가 그 정도 돈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레알이 FA로 오면 계약금 좀 더 주고 연봉 좀 더 준다 그랬나? 근데 그거 조금 더 받는 게 음바페한테 의미가 있나? 아니, 그렇게 이미지를 신경 쓰는 선수가 저렇게 배신자 간제비 소리 들으면서까지 굳이 버티는 이유가 뭐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상권 100%를 보장했다? 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런 거죠. 레알이 음바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바페야, 그래, 초상권 100% 줄게, 보장할게, 약속할게. 야, 근데 대신에 너 내년에 FA로 와, 공짜로. 야, 솔직히 우리도 초상권 다 주는데 뭐 먹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하자. 약속.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음바페가 이렇게까지 뻗팅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레알도 이제는 슈퍼스타들의 초상권을 뺏어오는 게 쉽지가 않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홀란드가 레알에 안 간 이유 중에
초상권도 컸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돈 많은 구단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최고의 선수들이 레알에만 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알도 최근에 영입 정책을 바꿨어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영입하면서 동시에 경험 있는 선수들을 FA로 쓱 데려오는 방식. 그래서 시장을 쭉 지켜보면서 FA가 될 만한 선수들을 찾는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바페가 FA로 온다? 그리고 초상권 100% 아쉽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초상권 포기하고 그냥 FA로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음바페와 파리의 사이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한 거에 워딩을 보면 원칙적 합의를 했다, 곧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음바페 측은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냥 분위기 수습용 발표인 것 같아. 솔직히 음바페 입장에서는 메시 나가고 네이마르 나가서 자기 혼자 에이스고 또 자기 친구인 덴벨레도 왔고 그리고 어차피 이번 시즌 경기는 뛰어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화해한 것처럼 기사 내세요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음바페가 이번 시즌 내내 재계약이요? 생각해볼게요. 내일 중요한 경기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러다가 시즌 끝나면 FA로 레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음바페가 페더러나 르브론처럼 되려면 챔피언이 되는 건 필수거든요. 물론 음바페가 월드컵에선 보여줬지만 챔스는 못 들었다고. 그리고 또 발롱도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알에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파리에 이강인 있는데 한번 이번에 챔스 우승 그냥 하지? 네, 오늘은 이렇게 음바페가 간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프랑스와 파리의 상징인 음바페가 친정팀의 비수를 꽂을지, 그렇게 되면 계속 잔류를 설득했던 마카롱 대통령의 반응은 어떨지. 근데 그러고 보면 케인 같은 선수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괜찮은 선수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